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의총에서 어제 추인됐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가까스로 합의안이 추인된 이후에도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고 개파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철야 농성에 나섰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당연히 추인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바른미래당이 역시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12대 11로 추인이 됐습니다. 네, 극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4시간 가까운 3시간 55분 동안 의총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치열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표대결했는데 12대 11. 만일에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면 12대 12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사실상 입법 불능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이 17번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모든 입법 사항들, 한유총의 거부에 따라서 유치원 3법이라든가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완전히 올스톱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처리 안건이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바른미래당 내부의 치열한 의총 그리고 앞으로 또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이제 장외투쟁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서 법안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결국에는 어제 표결에 참여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곧바로 탈당을 선언했고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현주 의원이 사실상 손학규 대표라든가 또 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막말이라든가 또 네. 거친 표현으로 당원권 정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 그리고 특히 어제 이제 박주선 의원이 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박주선 의원이 사실상 출장 등의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원내 지도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이 상황 파악을 했었고 표 계산에서는 성사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이현주 의원이 이런 본인의 이런 거친 말, 특히 선거 재보선 국면에서 내놓았던 그런 거친 말로 인해서 당권 정지를 당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단 바른미래당에서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추인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현재 바른미래당 상황에서는 바른정당 출신들 의원들이 또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아직도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유승민계로 불리는 8명의 의원,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전원 탈당은 하지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8명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정운천 의원처럼 자유한국당 입당이 향후 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도 있고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지금 이 판단을 했을 경우 유승민 의원의 경우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은 과거의 국정농단 상황과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입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개인적인 판단하는 몇 사람이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전원이 또 거기에 더해서 일부 의원들이 합세해서 당이 바로 깨지거나 또는 탈당과 분당의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치열한 그런 여러 가지 경쟁들이 펼쳐지면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의 출신 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당내에서 계속 아마 이런 갈등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바른미래당이 깨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수 진영 재편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극우 성향에 계속 짙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모습은 중도에서 보수에서 극우까지 이루어지는 스펙트럼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장외 집회라든가 또는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친 막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도 성향의 합리적인 의원들 또는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합류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수정의 핵심적인 이론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의 빅 텐트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우부터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까지 포괄해서 내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몇 사람의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보수 진영 전체가 같이 하기는 어렵다. 지금 특히
중도라든가 또는 온건 보수,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합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정당성과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보수 재편을 놓고 치열한 논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당이 단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뭐 본인도 실제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될 상황은 결코 아닌 거죠. 그럼요. 바른 정당 출신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이 정국을 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현재 정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시각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당을 최대한 조율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특히 사개특위에서 여러 의원들의 입장, 특히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아마 계속해서 당에서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금부터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서로 간에 강한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총선 국면까지 이 앞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일정 전체를 본다면요. 그저 330일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국회의장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내년 1월 21일부터는 국회의장이 지정을 하게 돼서 60일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겪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질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이 총선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사실 합류할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여야 사당이 모두 자유한국당에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장 장애 투쟁에 나서겠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과 무조건 반대 형식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형식으로 갔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장애 투쟁이 이렇게 일상화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눈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 사당이 아주 강한 힘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될 거고요. 문제는 사개특위라고 봅니다. 사개특위에서 과연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패스트트랙의 가장 중요한 이 지점이 될 거고요. 만일의 경우 여기서 성과를 내게 된다면 사실상 내년 총선을 향한 이 패스트트랙 그리고 이 선거법 개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